이번 시간에는 배경이 있는 자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이라고 하고 비율은 저희 해상도에서 FHD 1080에 3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모니터 그다음에 타임라인은 FHD 30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미리 보기 창에 여러분한테 이 사진이 맞냐? 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파일이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생 목록에 보면은 요 이미지가 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혹은 더블 클릭을 해서 미리 보기 창에 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보기 창에 있는 소스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재생 목록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일일이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듀얼 모니터면 상관이 없지만 듀얼 모니터가 아닌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 창을 좀 살짝 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폴더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폴더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재생 목록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해서 직접 재생 목록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파일에서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 창에 오면은 클릭해 가지고서는 재생 목록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스를 사용할 파일이 왔죠. 여기에다가 저는 3개를 갖다가 밑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온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순서를 조금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밑에 보면은 메뉴들이 있잖아요. 자,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본 메뉴를 보면 첫 번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두 번째는 아이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콘.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보기는 아이콘에 비해서 이미지는 작게 나오지만요. 속성은 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해상도는 몇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고 등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진 뮤직비디오를 할 때는 지금 자세히 보기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보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보기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내에 있는 사진, 제가 사진을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 순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이야기 구조, 즉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아이콘들의 순서를 재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상의 느낌이 나게 흑백 사진을 앞에다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봄이에요. 그래서 꽃이 왔기 때문에 시작을 난 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하얀색 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게 뭐냐면 요 앞사진 바로 중간에 난 들어갈 거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지금 흑백 사진, 그다음에 꽃 사진 이렇게 또 붙여 있죠. 자, 여기 운동장 같은 데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 기차가 열차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일 때 사이사이에 흰색 바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다 놓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차가 운동장 같은데 수영장 같은데 바로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미지 사진을 갖다 놓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요것들을 갖다가 타임라인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하면 사진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요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요 타임라인에 갖다가 놓으시면은요, 순서대로 사진들이 배치가 돼서 일렬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편집이 돼가고 있을 때 나는 앞에다가 단색 배경이 있는 자막, 즉 타이틀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우선 타이틀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더보기에서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필터라는 곳에서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비디오에서 좀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텍스트 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단순을 클릭하면은 텍스트 단순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텍스트가 동일한 건데 텍스트에서 더보기에서 텍스트는 배경 색깔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배경 색깔을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색종이나 도화지처럼 색을 깔고 그 위에 글자를 얹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터에서 텍스트 단순이 아닌 더보기에서 텍스트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배경이 있는 글자는 어디? 더보기에서 텍스트를 눌러준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은 더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더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보기에서 텍스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뉴가 나와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첫 번째 요 구간은 뭐냐면 글자를 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메뉴 중에 배경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내 글자 색의 배경이 되는 거를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배경색을 고르겠습니다. 배경색은 여기에서 여러 색상이 있으니까는 이제 색상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색 가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색깔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저희 타임라인에 있는 미리 보기 사진 배경 색깔도 있잖아요. 이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면 색상 선택을 누르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기본 색상에 표시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색깔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있는데 여기 카카오톡에 화살표를 갖다 대니까는 카카오톡 색상을 선택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기본 색상 말고도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바탕에 내가 어떤 그 색상이 있는 이미지를 갖다 놨다면 화면 색상 선택을 눌러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미지들에 있는 색상을 우리가 뽑아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구글에 가운데 동그라미에 갖다 놓으니까는 이런 색상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클릭을 해가지고서는요, 이 구글에 있는 색상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색상 추가 있죠. 사용자 정의 색상 추가라는 걸 누르면은 이렇게 구글 동그라미에 있는 색상이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걸 내가 찾아서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 색상 선택하시고 플러스 버튼에서 원하는 색상이 찾아지면은 사용자 정의 색상에 추가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사한 색깔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찾아서 다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구 색깔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선택하고 여기에서 진하기 밝기를 조금 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배경 색상 요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배경 색상을 바꾸고 싶다. 다시 배경 색깔 클릭. 이번에는 만약에 카키 색깔에서 나는 약간 올리브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또 색상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색상 바꿔주시고 1차적인 큰 선택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고요. 여기에서 찾은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좀 더 색상의 밝고 어둠을 선택할 때는 지금 보여주시는 바처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은 확인. 그러면 아까 살구 색깔에서 지금 올리브 색깔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글자를 쓰는 됩니다. 이미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글자를 쓰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거나 붙여넣기 하세요는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유럽 여행기 해가지고 파리는 항상 멋있어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했고요. 배경이 될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경이 되는 색깔 나왔죠. 그리고 유럽 여행기에서 이렇게 글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글자가 나오고 나면은 저희 지금 보여지는 쪽으로 왼쪽에 메뉴가 이렇게 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텍스트 단순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자가 왔고 여기에서 글자 색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유럽 여행기에서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환한 색깔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주홍 색깔로 좀 글자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색깔이 있죠. 네, 테두리 색깔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없앨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흰색을 갖다 놓으면 흰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거를 갖다 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선, 즉 테두리 색깔을 없애는 방법은요.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윤곽선 옆에 이렇게 사각 있잖아요. 요걸 선택한 다음에요. 투명도라고 되어 있죠. 네, 오파시티 투명도 값을 0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으로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면은 지금 테두리 색깔이 없어지면서 주홍 색깔 글자만 나오죠. 그래서 주홍색 글씨를 조금 저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테두리 색이 없어지는 거 보셨죠? 윤곽선이나 배경색 색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투명도 값을 0으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글꼴 옆에 보면은 글꼴 요 사각이 글자 색깔이라고 했죠. 윤곽선 테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색은 뭐냐면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은 글씨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박스를 쳐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색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돼 있는 거와 진하게와 60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건 하나의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버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글자체를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의 진하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보면은 글자체 여기 써 있죠. 글자체 글꼴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보통 두껍게 이런 거 있잖아요. 레귤러 볼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또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밑으로 가면 글자 크기가 최대 72로 되어 있는데요.
72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60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서는 숫자를 직접 여러분들이 치시면 됩니다.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치면은 72 이상도 글자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글자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글자체 미리 보기를 보면서 글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저는 약간 두꺼운 글자를 했으면 해가지고요. 이렇게 저한테 있는 글자체가 여러분한테 없을 거예요. 저는 글자체를 좀 많이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글자체 다운받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다 보면은 지금 빙글의 사망꽃채도 있고요. 배지채도 있고요. 사방고딕도 있고요. 잠시만요. 좀 더 두꺼운 글자체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육군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자체는 저는 72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졌죠. 그리고 위치는 지금 보시면은 수평으로는 지금 가운데 있는데요. 수직으로도 가운데 놔주시면 이렇게 정 가운데 글자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움직이고 싶어요. 위치를. 그럴 때는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흐릿하게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죠. 네. 이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럼 위로, 옆으로, 아래로, 수직, 수평 모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하셔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이렇게 글자의 위치를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 테두리 사각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했는데 내가 글자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글자체, 글자 두께, 글자 크기 조절하는 데에서 72가 아니라 숫자 100 제가 쳐보겠습니다. 10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가 더 커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요. 나는 이게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두 줄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유럽 여행기에서 제가 엔터를 친 다음에 괄호를 쳐서 1탄, 2탄인 것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타이틀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지만 우리가 밑에서 수평, 수직 전부 중앙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타가 있어서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기 파리는 항상 멋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글자를 유럽 여행기하고 파리는 항상 멋있다 해서 글자 색깔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바꾼 것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더보기에서 글자 했잖아요. 텍스트.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타이틀이 만들어졌으면은 만약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치를 시켜야지 되잖아요. 네, 배치시키는 방법은 우리 여기 밑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플러스 버튼을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자, 플러스 버튼 보면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가 요 뒤로 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삭제를 하는 거겠죠. 삭제를 하면 이렇게 또 빠지겠죠. 근데 빠지고 보니까는 저희가 아까 텍스트 했던 거 있잖아요. 텍스트 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요게 지금까지 한 목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목록에서 혹시 작업 이력에서 지금 우리가 텍스트 한 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랙에 덮어쓰기가 있고요. 트랙에 추가가 있죠. 그러면 트랙에 추가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라졌던 것처럼 보이는 게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하다가 모르고 실수로 삭제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뭘 보시면 되냐면 작업 이력이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지금 편집은 여기 보면 이렇게 끝에 가 있는데, 요거를 맨 앞으로 갖다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가 있는 거니까요. 인디게이터를 앞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맨 앞에 우리 키보드에서 홈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 보면은 복사가 있고 붙여넣기가 있어요.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타이틀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고 시작부터 만들고 이렇게 사진을 붙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 저기 타이틀이 뒤로 가서 붙으면요. 뒤에 있는 걸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 메뉴 중에서 맨 앞에 거 오리기, 그 다음에 복사하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붙여넣기가 있거든요. 요 붙여넣기 기능으로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타이틀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첫 번째, 더보기의 텍스트에는 메뉴를 넣었을 때 배경 색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 색상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만드시면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작업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눌러서 삭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뭘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작업 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업 이력에서 내가 혹시 이 항목을 5번으로 옮기기가 삭제가 됐다라면은 그 위로 혹은 그 밑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우리가 없어졌던 작업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는 자막 만들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